안녕하십니까, 유로렌트카입니다. 저희 항상 그 회사 주차장에서만 보시다가 지금 제주도까지 저희가 왔는데요. 일전에 저희가 이제 테슬라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테슬라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아이오닉 5랑 비교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JAR, 이제 제주 공항 렌트카 이 아이오닉 5 차량을 지원받아가지고 제가 제주도에 촬영을 하러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차량 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전에 저희가 테슬라를 말씀드렸을 때 근데 이제 이 전기 차량 번호 같은 경우는 번호가 한정적이어서 아직 세 자리 번호판까지 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두 자릿수로 시작하는 번호판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데 이 28-26622 이 번호가 어떤 차량이냐면 유로렌트카도 제주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 지점에서 K5를 쓰던 차량 번호인데요. 제주도는 총량제라는 게 직접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제 지금 적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의 렌트카 회사들이 많아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한 업체마다 뭐 등록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기존의 번호판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아이오닉은 저희가 외관 리뷰를 하기 전에 바로 엔진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야, 이거 그래도 엔진룸 같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열면 깡통이 텅텅 비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아무래도 공간이 좀 남아서 이 부분을 좀 활용성 있게 쓰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다 세차용품을 좀 많이 보관하실 것 같고 배터리가 이쪽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차량 관리팀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건 정비성이 조금 신경을 쓴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 게 12V 이제 배터리 들어가는 부위에 교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이걸 전체를 다 탈거하지 않아도 교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열어보면 여기 있습니다. 되게 쉽게 빠집니다. 한 손에 빼볼게요. 누구나 쉽게 교환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두 개가 용도가 다른 이제 냉각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히트펌프 하나, 에어컨 하나 이렇게 워셔액이 같이 붙어 있으면 색깔이 똑같아서 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이걸 꼭 기억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차든 다 똑같습니다. 큐브형 LE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픽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요거는 디자인적인 것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앞에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놓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휠을 보면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인치는 19인치예요. 이게 18인치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19인치로 적용한 이유가 따로 있으려나요?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제동이 확 되는 그런 고성능 타이어를 껴줘야 되는데 타이어가 나중에 교체할 때는 비용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실제 유지하는 오너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관리적인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조선의 우루스 느낌이 좀 강해요. 이렇게 뭐 하면은 욕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뒤에 부분은 디자인이 잘 빠졌어요. 예전 아이오닉 디자인이랑은 너무 상반되게 이번에 더 아이오닉 5가 더 잘 만들어졌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뭐 테슬라랑 별반 다를 바 없이 충전하는 곳을 열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DC 콤보를 이쪽에 꽂아주시고 충전 시작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닫을 땐 여기 클로즈 버튼이 따로 있어서 이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반자동으로 닫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따로 수동으로 닫으시는 것도 닫히시니까 반자동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오닉 5에 적용된 충전기는 하이차저 초급속 충전기가 7개 장소에 1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C 콤보로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이 풀 버튼 글자 써져 있는 걸 떼시고 DC 콤보와 호환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충전기로 오셔서 버튼 누르시고 그래서 이걸 잡고 꽂아볼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신기하게 여기 가운데 이 크락션 부분에 현대나 아이오닉의 뭐 그런 마크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계기판 있는 화면이 굉장히 선명도가 좋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뭐 눈이 피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어질리티 셀렉트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회전이 되는 건 아니고 드라이브 모드를 이 버튼식으로 해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런 식으로 버튼식으로 누를 수 있는 셀렉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스노우 모드로 바꿔서 트랙션을 더 줄 수 있게끔 눈길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 변속하는 곳이 와이퍼 조정하는 거 밑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PDNR 이렇게 돼 있어요. RND인데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조작하는 게 이렇게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적응이 되면 편하겠지만 항상 이 적응이 초반에 어려워가지고 저도 방금 그 직진하는 줄 알고 후진을 해가지고 한번 박을 뻔했습니다. 유턴을 한다든지 사고가 난다면 빈번하게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미러 조정하는 것도 이렇게 센터페시아 있는 화면 쪽에 있었는데 현대자동차는 여기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오닉은 밑에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실내 영상, 지금 센터페시아 쪽을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처럼 큰 터치스크린 화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오닉을 저희가 처음 딱 타봤을 때 버튼식이 일단은 보이는 거랑 터치스크린이 보이는데, 이 터치스크린 화면도 일단 일자로 쭉 펼쳐져 있는 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한 것 같고, 터치스크린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버튼식 화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차를 탔을 때 꼭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온도를 조절하거나 에어컨을 끄거나 키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은 운전하면서 바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미디어, 그리고 현재 그냥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정말 현대에서 잘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3랑 이 아이오닉 5랑은 일단 엄연히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델 3는 승용, 그리고 얘는 지금 RV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부적인 공간 자체도 일단 여유가 되게 넓은 거죠. 트렁크도 보니까 뭐 짐이 되게 많이 실릴 것 같더라고요. 뭐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했을 때 이 아이오닉 5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추가 옵션은 없는 차량인데 차값이 이제 할인 받기 전 아무 혜택 없는 상태에서 5,337,000원짜리 차량인데 일단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선 보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뒤에 따라갈 때 한번 써봤었거든요. 원래 현대에서도 잘 만들었었지만 되게 못 믿었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 옵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옵션을 다 넣어줬다.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저희 모델 3 뽑았던 거는 그래도 핸들 열선하고 시트 히터 그 두 가지는 들어가 있었는데, 요건 지금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아이오닉이랑 테슬라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실용성에서는 아이오닉이 좀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꾸 테슬라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격대가 원래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 그 테슬라랑 비교를 할 게 아니었었는데 금액을 현대자동차에서 공개를 하면서 이 돈이면은 테슬라 산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랑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테슬라랑 주행을 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아이오닉 5는 오늘 처음 타봤어요. 한지 이제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계기판 딱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 때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테슬라 때는 여기에 화면에 왼쪽 상단에 이제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이오닉 5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몇 킬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오토홀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회생제동을 얼마나 거는지 나와 있고, 지금 주행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나와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딱 내 차의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가독성이 너무 좋아요. 테슬라 탔을 때 말씀드렸던 회생제동 부분에서 현대에서 진짜 이를 악물고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든 것 같은데, 걸었을 때 이제 테슬라보다 울컥거림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전 버전보다도 훨씬 부드럽게 잘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 옆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회생제동은 저도 테슬라를 모델 3를 타봐서 알지만 엑셀을 떼는 순간과 동시에 이제 울컥거림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오닉 5는 그런 울컥거림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부드럽게 운행이 가능하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을 끄고 정차에 있을 때 회생제동을 다 걸어 놓은 상태에서도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 바로 차량 출발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저희가 했을 때 크립 모드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출발이 안 됐었어요. 그 부분이 좀 다른데, 아무래도 오토홀드 없을 때를 생각하면 막히는 길에서는 아이오닉이 더 운전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 오시면은 예전에는 충전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전기차를 많이 안 타셨어요. LPG나 내연기관 차량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인 요소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충전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호텔이나 리조트 쪽에 예약을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행하시다가 들어가면은 충전을 바로 꽂아놓고 하루 지나시면은 다음 일정에서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게 충전이 다 완충이 돼 있으니까 기름값 안 들어가고 여행하기에는 전기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오닉은 공항 렌트카 측에서도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어르신분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주행을 하게 될 경우에 앞좌석에선 노래를 듣고 싶고 뒷좌석에서는 조용하게 만들고 싶으면 취침 모드를 사용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석 취침 모드를 지금 누르게 되면은 앞에서만 미디어가 나오게 되고 음량이 25까지 줄어들게 되고, 뒤에서는 아예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은 현대에서 가족 단위에 대해서 좀 많이 배려를 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이 차에만 들어간 기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DM8 소나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공기청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차량에도 누르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나중에 좋아지면은 알아서 바람이 또 약해지고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공기청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그 중국에서 그 황사가 많이 넘어오고 나서부터 이 차에 공기청정 기능을 다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 일부 차종에서 외박가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온 시스템즈라고 해서 그쪽으로 필터 업체도 새로 이제 바뀌고 좀 더 필터도 많이 넣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GV80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7인승이 3개, 5인승이 2개. 이런 부분은 정말 신경을 잘 쓴 것 같습니다. 에어컨에서 냄새나는 경우가 에어컨 필터를 교환 안에서도 있지만, 증발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 관에 이제 물기가 맺히게 되고 곰팡이가 생겨서 곰팡이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자 현대자동차에서 투싼이랑 아이오닉 5에는 지금 애프터 블로우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서 에어컨을 말려주는 거네요. 연료 설정에서 봤을 때 이게 애프터 블로우 설정인 것 같은데, 일반 차에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AC 버튼, 에어컨 버튼을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시기 한 5분 전쯤에 눌러서 꺼주시면은 어느 정도 찬기운이 남아 있어서 나오고 있지만, 찬바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건조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하시면서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운전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렌트카를 이용할 때 네이버나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예약을 하실 텐데, 차량을 계약하고 일단 내려와서 이제 요금 결제를 하시겠지만 보험 추가라는 거를 듣는 건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차량 가격이 뭐 10,000원인데 제주도 내려오니까 보험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에 13만 원을 주고 이제 렌트를 하는 건데, 요런 거로 이제 사기를 당했다 하는 예전에 피해 사례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공항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게 정찰제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도청에다가 이제 요금표를 내고, 이게 요금표를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금액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금액 내에서. 근데 이제 유로 렌트카 소개로 연락하셨다고 하시면은 공항 렌트카에서 최대 50%까지 이제 할인해서 렌트를 내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꿀팁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